저는 오늘 네.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된다. 예. 만약에 예.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얼마나 또 국론 분열이 돼요. 예.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고 또 특검도 네.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많은 혼란, 즉 비난이 따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안공항 현지에 가서 신속하게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막고 경제 혼란을 막는 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서 좀 오늘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 일면에 이제 하단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탄핵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찾아가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최상목 대행과 네. 조태열 예. 외교부 장관 이 반대했다는 두 분이 예.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았어요. 예. 그건 한덕수 전 총리가 거짓말입니까? 지금 형식을 갖춘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국무회의를 한 것처럼 예. 그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법사위에 나오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물으니까 열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요. 또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네. 안 열리고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모였다가 헤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 최상목 대행과 조태열 네.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건 부당하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최상목 대행을 조금은 알아요.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청와대에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분의 품성으로 봐서 저는 한덕수 대행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만한 분이다. 그리고 저는 중앙일보 네. 기사를 오늘 보고 네.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치 중앙일보엔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헌법재판관 셋은 임명을 하고 대신에 쌍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한다. 이유는 쌍특검 법안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국면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네. 그러한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예. 내곡동 특검 때도 제가 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는데 네. 특검을 당신들이 추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추천해서 네. 이광범 LKB 변호사가 특검을 해서 네.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박영수. 예, 제가 예.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서 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위헌적 요소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네. 정치적 인간적 고뇌는 이해를 합니다. 자기를 임명해 준 한덕수로서 윤석열 대통령 예. 또 최상목 대행도 자기를 임명했고 함께 모시고 일한 예. 윤석열을 어떻게 내가 특검으로 보내겠느냐. 네. 이러한 정치적 인간적 고뇌는 이해는 하지만은 네. 선공 후사 먼저 선국 후사하라. 네. 국가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저도 인간적 고뇌를 하면서도 네. 한덕수 고향 숨기기, 부인 무속 네. 여러 가지 것을 며칠 고민하다가 네. 얘기를 했어요. 물론 최상목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저는 잘 생각해 주기 바라고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네. 헌법재판소 세 분을 네. 합의해서 합법적으로 예. 국회에서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예. 과거 선례도 있고 예. 그래서 꼭 오늘 임명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간곡히 권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 최상목 그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또 탄핵이다라는 기류가 민주당 안에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표님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보고 하는데 예.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도 탄핵, 대통령 대행을 하던 한덕수 총리도 탄핵. 네. 그런데 대통령 대행, 네. 국무총리 직무대리, 부총리, 중대본부장 이 막중한 네 가지 책임을 지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네. 그분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탄핵부터 네.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결과를 보자.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미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이 불안하고 네. 최상목 대행을 너무 압박을 하고 코너로 몰면은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네. 최우선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네.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전 세계 민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네. 대로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인 체제로 만들고 네. 거기에서 윤석열 탄핵을 심리하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고 인용을 해라, 예. 기각을 해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단 촛불이 네. 노무현 때는 반대 촛불이 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함께 갑니다. 네. 네. 기각이 됐고 네. 박근혜 때는 찬성이 전국적으로 울려 퍼졌기 때문에 인용이 됐는데 네. 이번도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퇴진에 대해서 네. 윤석열 퇴진 행동본부 네. 뭐 이런 곳에서 얼마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 해남안도 진도 같은 곳에서도 매일 밤 타고 예. 우리 해남 군위의 이기우 네. 운영위원장 같은 분은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촛불이 네. 계속 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최상용 대행은 가급적 오늘 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시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를 잘하시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에 가타부타 개입하지 말고 국민들은 촛불만 좀 타줬으면 네.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